그랬더니 안을 내면 욕을 뒤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내고 있어. 깜깜한 쓰레기 같은 걸 내고 있어. 일주일 뒤에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아니, 왜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한대요, 계속. 특허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스티브 잡스가 특허를 250 몇 개예요. 스티브 잡스는 과연 디자이너냐? 그는 디자이너도 아닙니다. 공학자도 아닙니다. 오직 좋은 것을 바라보는 판별 능력이 있었던 자인데요. 어쨌든 그 사람 또한 이 스티브 잡스가 오직 이 조나단 아이브 한 명한테만 말을 함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세계는 천재 몇 명이 세계를 이끌었다고 믿는 자들이 몇 명만 통하고 나머지 전부는 쓰레기들이 월급충이들이 밥 먹고 사는 회사였다고 믿던 사람이에요. 위인전기를 잊고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조나단 아이브조차도 뭐다? 디터 람스를 보고 내내 보고 베끼는 중이다. 디터 람스는 뭐다? 아까 미스 반데로일도 비롯한 독일의 소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정신에 똑같이 이어진 것이다. 이 정신이 계속 이어지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배 모양까지 역사가 저희가 쭉 순서가 올라가게 되는 이것이 저희가 하는 그래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도달되는데요. 이제 미니멀리즘은 현재 우리의 세대, 현재의 사회에서는 언제든 고를 수 있는 익숙한 디자인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현재로 보면. 이것들이 이러한 순서로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굳이 광주에서 이 미니멀한 것 사례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의제미술관 얘기를 합니다. 언제적 의제미술관이냐. 지금 광주가 좀 창피한데 누가 야 광주에 건물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내놓을 게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의제미술관밖에 없어서 죽겠긴 하는데 이건 실내입니다. 실은 현재 가보시면 녹슬고 밑에 쇠 기둥 나가고 좀 점점 더 좀 뭔가 좀 엉망으로 돼가고 있지만 요 정도이고 또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면 근대건축의 미니멀 표현을 하면 현재 새로 지어진 아시아문화재입니다. 거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 미니멀리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꽤 솜씨 있게 훌륭하게 공간이 구성되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어떻게 받아들여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딴 얘기 잠깐 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기획 자체가 우리 광주라는 역량에 부족한 역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콘텐츠 부족 얘기를 하니까 아니 도대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무슨 영화를 보고 또 얼마나 계속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시아문화전당을 계속 살려 돌려야 할 지금 일종의 의무, 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조건 할 일 없이 거기에 걸어 다니셔 줘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광장에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해줘야 사람들이 보고 저 뭔 일 있나 보다. 또 오게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러다가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지 일방적으로 콘텐츠 공급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건물에서 안에 한번 지금 왔다 갔다 심심하시면 건물 천장 한번 유심히 한번 봐봐 주세요. 벽에 차슈가 어떻게 붙어있는지, 문이 유축됐는지. 광주 보통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디테일들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도 꽤 멋지고요. 어린이 방문도 꽤 멋집니다. 지금 밖에 있는 경사진 언덕에만 가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정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딴 얘기, 근대 건축의 얘기, 딴 얘기 하나 합니다. 모던한 얘기. 이게 러시아 구성주의라고 하는 말레비치가 그린 블랙 스퀘어라고 하는 60cm짜리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제 잘 아시죠?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 이 그림이 저 팔릴 때 600만 달러에 팔렸답니다. 얼마나 그리기 쉬운 그림입니까? 세상이 쉬운 거잖아요. 이걸 내가 알았더라면 나 600만 버는데 이 그림의 가치는 뭘까? 이 그림의 가치는 이것이 그림이라고 먼저 생각한 사람. 우리는 그림인지 몰랐는데. 근데 이 말레비치는 네모 그리고 그 다음에 블랙 서클 그리고 계속 해먹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그림 그렸습니다. 이거 지금 러시아 혁명 이후에 있었던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을 잠깐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그림들 그립니다. 자, 그럼 아까 에펠탑 대신에 이렇게 생긴 300m짜리 다선형으로 돌아가는 탑도 하나 그린 이것이 지금 광주 첫 번째 비엔날레 때 이 모형이 광주에 전시되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첫 번째 비엔날레를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르고 지나치셨겠죠. 모형이 높이 한 3m짜리 모형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그걸 지어진 집들입니다. 특이한가요?
이게 뭐냐면요.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를. 우리가 보면 좀 약간 소련 거친 이후에 엉망진창이잖아요. 이때 숙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혁명이 쭉 일어났지만 제가 아는 한 지배 체제를 완벽하게 바꾼 혁명은 소련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있었죠. 이 말 잘 들어주세요. 지배 체제가 완벽히 바꾼 거. 지배 체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민중이 주의 지배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야, 모두 바꿔가 숙제였어요. 모두 바꿔. 모두 바꾸다니? 도대체 모두 어느 만큼 모두를 바꿀 수 있지? 숙제가 주어졌어요. 야, 그림도 지금까지 보다가 새로 그려. 집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거 새로 집을 지어라. 라고 숙제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말레비치가 그린 이 수프레무스라고 보이는 이 추상화는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림이 구상화와 추상화가 있는데 구상화는 저희가 보자마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산인지 나무인지 근데 잘 그렸네. 피카소가 아무리 그려봤자 우리가 사람 눈이 바뀌었지만 사람인지 압니다. 추상은 뭐냐면요. 이 말레비치 추상은 어떠한 구체적 참조 대상도 없이 오직 형태와 크기, 그것들 간의 관계, 색깔만으로 미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엄청 어렵죠. 이 쉬운 단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몬드리안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떠십니까? 안 좋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가 밸런스를 갖추고 있고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들을 그려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들이 했던 이 시기들이 이 멤버들이 짧게 이런 집들을 지어냈다가 몇십 년간 아주 놀라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느낄 때마다 계속 이 집단을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지금 숙제를 해준 거예요. 저한테도. 저도 학생한테 하고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설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방식 한번 해봐. 깝깝한 일입니다. 저 이거 다음 시간에 지금 얘기할 때 이 방법을 설계를 제가 했습니다. 저 이거 다 배우고 베낀 겁니다. 네? 처음 하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 숙제를 나랑 못하는데 왜 그 특정 시기에 특정 일을 했었을까? 그러면 모던이라는 말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말이 뭐냐? 죽어도 새로운 것. 저는 근대라는 시기가요. 기독교로부터 벗어난 것도 멋지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 발전한 것도 멋지게 생각을 하고 공화정을 느끼는 것도 멋지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대라고 하는 시기가 제일 멋진 건 뭐냐면요. 새롭다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가졌고 거기에 일정 부분 성취를 거두었다. 그것이 모던이 정말 추구했던 멋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요. 이 이후에 이런 집들의 소위 배경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의 그림은 여러분 혹시 DD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욕 뒤지게 먹습니다. 똥 싸놓은 것 같다고 욕을 합니다. 자하 하디드라는 이란 출신 건축가, 여자 건축가 최근에 죽었습니다. 죽게 생겼었습니다. 너무 뚱뚱해가지고 지금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왼쪽 것은 램쿠라스라고 중국 북경에 있는 CCTV 사옥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두 명의 건축가들이 1980년대 후반에 혜성처럼 떠올랐습니다. 영국 AS쿨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떠올랐는데 이 사람들이 소련 개방 전에 소련에 들어가서 러시아 구성주의의 그림 창고를 뒤집어서 구경하고 보고 나와서 그걸 보고 이런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저는 설계를 5학년을 저희 졸업설계 가르치는데요. 저희 5학년 애들은 거의 집을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근데 제 5학년 학생 중에요. 몽고 여학생이 한 명 있고 고려인인데 우즈벡 여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두 명이 선이 아까 이런 선을 그립니다. 한국 애들은 절대 못하는 선. 그 속으로 이게 좀 사회주의 교육의 영향인가? 또 그 몽고에는 설계 못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왜 참조 안 하냐? 근데 선생님 참조하면 베끼니까 안 볼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선생은 베끼라겠는데 학생이 안 베낀다고 하니 환장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그런 이것들이 이런 집들이 간간하게 지어질 겁니다. 이제 선생님 이제 끝내야 하는 시간인가 보네요. 제가 끝내면서 마지막 사진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여기 지금 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저기 저 뒤에 앉아 계신 조인호 교수님도 지금 여기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분이 저희 미대 서기문 교수님이 저랑 같이 바우하우스 갔다 와서 이렇게 바우하우스를 설계한 이게 지금 그로피우스이고요. 그 뒤에 미술 선생이었던 요하네스 이텐, 몰리너비, 폴 클레란 그때 사람들과 여긴 철학가 박구영 이렇게 묻죠. 여기는 우리 노동일 동창 회장님 해서 지금 한 사진에 섞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서기문 선생님의 주제가 끊임없이 시대정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가 봐요. 근데 저는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보면 과거이기도 한데 현재 건축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사회에 얹어져 있고 여기에 이 그림처럼 우리도 70년 전의 사람과 50년 전의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던을 파악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넣고 이것을 강의의 마지막 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